월요일이 사라졌다. 월요일이 사라졌다. 식량이 부족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먹다가 다둥이를 대부분 낳게 되면서 인구가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는데 주인공들이 7쌍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한 명인 척.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7명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캐럿 서먼의 인생으로 나의 삶을 사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는 저런 세상에 저 미래에 우리가 있다면 임신을 할 것 같아? 네가 지금도 애를 안 가지겠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저런 세상 지금도 제일 조선이라면서 이런 한국에 애를 낳고 싶지도 않고 애가 있다면 이민 가자고 하는데 저런 온 세계가 저런 상황이면 애를 과연 사람들이 가지려고 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하지 않을까? 진리 아닐까? 불변의 진리?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 네 말대로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사실은 결혼조차도 하기 싫은데 결혼조차 하기 싫으니까 자식도 안 낳겠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배경이 나 같은 자식을 낳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자식을 낳고 과연 내가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이런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쥐고기 먹고 음식이 없어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근데 어쨌든 취직이 어렵고 취직을 먼저 떠나서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잖아. 모든 걸 통제하는 불상인데 내 자식도 모든 것을 통제당할 텐데 이런 세상에서 음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하다라는 건 내 식욕이라는 본능까지도 결국에는 만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까지 빼앗아 버리게 된다면 결국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뭐 또 다른 행복이 또 주어질 수 있겠지만 모르지. 어쨌든 지금의 나도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네가 말했듯이 그 시대적 배경이라면 더 낳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유전자 조작으로 그걸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쌍둥이 아니면 많게는 진짜 7명. 그 이상의 다둥이를 낳을 수 있는 다둥이병이 걸리는 거잖아. 그럼 맞아. 네 말대로 그 7쌍둥이를 낙태하지 않고 계속 낳고 출산을 해버렸다라는 건 그래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지 거기가 조금 와닿지가 않아. 조금 거기서 좀 와닿지가 않아. 태어났어. 그 주인 7쌍둥이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어. 그럼 나도 속으로 그 상황의 영화를 보고 저 중에 한 명이 다른 자매를 죽이는 내용이 내가 만약에 작가나 감독이라면 그렇게 스토리를 썼겠다 했는데 마침 그런 내용이었어. 반전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반전이 뭐였는데? 먼데이가 배신한 거지. 자매를 팔아 넘기자.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온전히. 아니지. 그 얘기해도 돼? 결말? 예.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그래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 콘돔을 꼈어야지. 그 아이 그래. 그리고 자기 애만 그렇게 하면 다야? 자매는 똑같은 살고자 목숨인데. 하는 그렇지. 나의 또 다른 일부였던 그럼 거죠. 6명을 다 팔아 넘기고 자기 애 2명은 살리겠다는 그 애 때문에 자매를 배신했다.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그게 네 그런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우리 둘 사랑의 결실의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자매보다 더 남자를 더 사랑한 거고. 근데 너는 그 자매 중에 한 명이라면 너는 어느 요일? 내가 목요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였냐면 목요일이 사실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규칙과 룰을 어기고 몰래 빠져나가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갔잖아. 한마디 정도가. 근데 할아버지의 규칙은 그거였잖아. 뭐 몰래 나가는 것도 안 되지만 사실은
캐럿 서먼이라는 인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밖에서는. 물론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그럼 얘가 잘려왔어. 그러면 당연히 다른 자매들도 이걸 잘려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자기 때문에 손가락 다 잘렸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품고 살았던 거야. 맞아, 목요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자매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매를 지키면은 의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자매를 배신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먼데이는 생각을 한 거지. 그치? 근데 목요일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자매를 배신할 수는 없고 배신한 목요일을 응징을 하는데 그냥 먼데이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식과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매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 결국 했었어. 먼데이가 그 시스템을 깨는데 일조하지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개인이 구조를 바꾼다는 그 히어로물처럼 개인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걸로 되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그럴 수가 없지. 인권이 이미 중세도 아니고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도록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국가를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그 유전자 조작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된 거는 자본이나 국가 때문인데 다둥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형제를 빼앗기는 것 그런 피해를 다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한 문장으로 정책의 실패의 희생양은 국민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다둥이를 낳지 말고 딱 진짜 산하 제한법을 제정을 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희생양은 국민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그 정책의 실패는 결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고 그게 선거로 그 사람을 뽑아서 어쩔 수 없는 거 유권자로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렇지만 그 유권자라는 게 어떤 투표를 하는 것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 단순히 정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것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까? 아니, 맞아. 시위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은 신문고에 막 글을 쓰는 것조차도 간접 정치라는 거야.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거라는 거지. 맞아. 너무 맞아. 학생들이 막 그런 데 집회 참여하면 공부나 하라 그러고 그럼 정치나 하라 그래. 정치하는데 이런 정치 난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있지. 나 개그 쳤어. 언제 개그 쳤어? 이 느낌. 나는 너가 개그 친 줄 몰랐어. 이런 느낌처럼. 아니 정치를 했대? 정치 언제 했대? 누가 했대? 정치 자기 자신을 자기들 위한 정치. 정치질, 개인 정치질.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결탁해서 이런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질은 했겠지. 근데 우리를 위한 정치했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둘째라는 이유 하나만, 셋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에 잡혀갔어. 근데 왜 시위를 하지 못했을까? 맞아. 그건 개인이 이렇게 하기 전에 말도 안 되지. 6살 막 이렇게 막 어쨌든 몇 년씩 몰래라도 키우던 아이가 잡혀갔는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가만두지? 그리고 말도 안 돼. 잡혀가면 어떻게든 그 아이를 빼오기 위한 노력이 맞아. 수반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좌절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입법이잖아. 맞아. 근데 국민들은 맞아. 그냥 맞아. 우리가 경찰서에 가는 걸 두려워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과 경찰서에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일개 국민들은 범죄자가 되기 싫다 보니 그러한 즉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처결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직결법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법,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 국가에 반항을 하는 게. 그렇지. 범죄자가 되기 싫으니까 잡혀가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단을 죽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잠시 열려놨다가 좋은 세상일 때 황 하고 오픈해줄게, 얘네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 얘도 차라리 거기 가서 그냥 힘든 세상에서 살지 말고 나중에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라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범죄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맞아. 그것이, 근데 왜 장면 중에 하나에 할아버지가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자른 밤에 할아버지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 월요일이 문을 열었잖아.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있었어.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너도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매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지만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숙명이야라고 되게 예쁘게 말한 거야. 근데 걔가 그거를 가지고서 할아버지를 되게 측은지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숙명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할아버지를 가장 이해한 사람은 월요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처럼 자기도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보호해야 했던 자매들을 없앴어야 하는 거지. 손가락처럼 어, 잘려나간 손가락처럼. 진짜. 야, 맞아. 그 말이 맞아. 아픈 손가락. 그래. 자매들은 아픈 손가락이 있어. 마디마디가. 야, 너무 중요하다. 그래. 이게 하나의 상징이었잖아. 우리는 같은 운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손가락 잘리는 거였는데, 그래. 얘도 할아버지처럼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희생양이 되어야 해.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 7명 누구를 우리는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 민나? 네가 아니야, 항상 말. 비난해야 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그럼 누가 아니야? 원데이가 잘못했어. 난. 원데이? 원데이가 잘못했어. 월요일? 그러면 안 돼. 정말 아이를 나 낳지 않았으면 너 그러면 안 돼. 국가를 탓해야지. 이게 바로 문제야. 국가를 왜냐면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해. 걔는 국가의 그 시스템을 더 공고히 했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여자 정치인한테 돈을 댔잖아. 불법 자금을. 더 공고히 하니까 자기가 제대로 자식을 지키고 싶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국가에 대항을 했어야지. 오히려 국가에 더 협조를 하고 자기만 살려고, 진짜 그야말로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살리려고. 진짜 그야말로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래, 아닌 건 아닌 건 맞는데 국가를 탓해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지. 국가가 그렇게 제시를 한 거잖아, 그 여자한테. 항상 그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 아이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린 거잖아, 결국. 이 아이가 이 체제에 순응하기를 바란 거잖아. 약점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아니야. 협박이었어. 반협박.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것 뿐이었어. 반협박의 계약서에. 그 여자가. 그래서 맞아.